자, 그런 차원에서 롯데렌탈은 과연 이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몇 점이냐? 28점입니다. 롯데렌탈이 드디어 18일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공모 금액만 8,508억 원으로 대여급 공모주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덩치에 비해서 사실상 흥행에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 안 되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비율 역시 217대 1에 불과합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10%가 안 돼요. 이렇게 대여급 공모주임에도 불구하고 왜 흥행에 실패를 했을까?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롯데렌탈이 흥행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렌탈이 상장하면 과연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인지,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롯데렌탈의 투자 매력이 지금까지 상장한 공모주와 비교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모지표 종합 점수라는 것을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상장한 그런 공모주와 롯데렌탈과 투자 매력을 비교를 해서 점수를 산정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상장한 공모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이전에 상장한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이 공모 시장이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상장한 그런 공모주를 대상으로 점수를 산정을 했다. 점수 산정에 들어간 주요 항목은 수요 예측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유통 가능 비율, 공모가 초과 상단 제출 비율입니다. 자, 이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상장한 그런 공모주와 롯데렌탈을 포함을 시켜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별로 각각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단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 뒀습니다. 그 기준은 각각의 항목과 상장하고 나서 주가 상승률, 이거의 상관계수를 구해봤어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그런 항목 같은 경우에 가중치를 더 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가장 상관계수가 높았던 그런 항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비율입니다. 자, 이렇게 각 공모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에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한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지표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지표 종합 점수와 상장 당일 해당 공모주의 주가 상승률의 관계를 이 매트리스 차트에 나타내 봤습니다. X축이 공모지표 종합 점수고요. Y축이 상장일 주가 상승률입니다. 참고로 상장일 주가 상승률은 공모가 대비 시가 상승률, 공모가 대비 종가 상승률을 평균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추세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은 0.6 정도로 나옵니다. 상관계수가 1이 두 변수가 완벽히 똑같이 움직인다 라고 보시는 거고 0은 완전 상관성이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상관계수가 0.6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어느 정도 약간은 상관성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주가 상승률이 높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공식처럼 숫자를 대입하면 딱딱 나오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심리, 시장 상황, 이렇게 수많은 변수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공모지표 종합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사항 정도 활용을 하셔라,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50점 미만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상장 당일날 주가 상승률이 39% 정도였고 50점보다 높은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주가 상승률이 85% 정도 됐어요. 그리고 따상을 기록한 기업들 살펴보니까 50점 미만에서 따상을 기록한 기업은 한 4개 정도, 반면에 50점 초과에서 따상을 기록한 기업은 총 15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상을 기록한 기업도 확실히 50점 이상에서 훨씬 많이 나왔다. 자, 그런 차원에서 롯데렌탈은 과연 이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몇 점이냐? 28점입니다. 딱 중간이 50점이거든요. 근데 28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하위권에 속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롯데렌탈과 비슷한 점수를 받은 그런 기업들이 상장 당일날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트룩스부터 엠로까지 총 10개의 기업이 롯데렌탈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어요. 한 10종목 중에서 4종목 정도는 하락을 했고 6종목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프리시전 바이오 보시면은 점수가 롯데렌탈과 동일한 28점입니다. 근데 상장일 주가 상승률이 130%,
시가가 100%고 종가가 160%. 즉 따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130%가 나온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종합 점수가 낮은 기업 중에서도 따상을 기록한 기업이 있네. 그렇다면 롯데렌탈 역시 따상을 기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프리시전 바이오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비율도 1000대 1이 넘었고 무엇보다도 청약 경쟁률이 1500대 1이 넘었습니다. 사실상 이 청약 경쟁률 관점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공모주입니다. 반면에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60몇 대 1밖에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시전 바이오처럼 상장하고 나서 따상을 기록할 것이다. 자,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극단적인 케이스인 프리시전 바이오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기업들을 살펴보면 베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솔트룩스 내지는 네페스 아크, 엠노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더 네이처 홀딩스부터 원방테크, 넥스틴, 그리고 시엔투스, 성진처럼 공모가를 하회한 그런 업체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즉 이전에 상장했던 기업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록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상장한 딥노이드, 한컴 라이프케어의 성과를 살펴보면 이 두 기업이 시초가는 좋았습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상승률이 공모가 대비 71%,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17%예요. 자 근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기업 모두 점수가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낮은 편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상장했던 플랜티어, 원티드 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자마자 기본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어서 딥노이드나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좀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다지 그렇게 매력적인 공모주가 아니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시초가를 고가로 기록하고 곤두박질 친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점수를 한번 살펴봤는데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롯데렌탈과 비슷한 점수를 받은 하위권에 속한 업체들의 상장 당일날 주가 퍼포먼스를 살펴보니까 프리시전 바이오를 제외하고 베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50% 사이, 그 다음에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도 하회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초가에 베스트 케이스에 가깝게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안 좋은 케이스가 있죠. 특히나 지금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한컴 라이프케어,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를 종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시들시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만약에 상당히 안 좋다, 즉 공모가를 하회해서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등할 때까지 어느 정도 홀딩을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기회비용은 따져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상장 당일날 이게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반등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역대 이 공모주를 살펴보면 공모가를 웬만해서는 거의 다 상회를 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앞서 시엔투스, 성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공모가보다 더 높게 상승을 했고요. 자, 반면에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이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1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을 잘 따져가지고 나는 그냥 묻어두고 공모가 위에 올라온다 라고 한다면 그때 팔래 라는 분이 계신 반면에, 아니 나는 어차피 공모주는 상장하고 나서 당일날 팔고 끝내버리는 거지 그 이상 가져갈 생각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적당한 그런 상황에서 팔아치우고 손절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롯데렌탈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3주 정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주 이상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이 공모주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가 베스트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분할을 해서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영상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투자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